갑자기 한국에 가라뇨. 이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이고 답답해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저는 가기 싫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출신의 페트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고 온 충격 때문에 아직까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1년을 살았다가 그리스로 돌아온 지금 모든 것이 비교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게으르고 한심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그리스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요트 투어를 운영하시면서 저희 집은 솔직히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거든요. 아니, 많은 그리스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군요. 잠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지금의 아버지처럼 멋진 요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투어를 해주는 어떤 사장님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셨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월급이었고 반면에 그 사장님의 재산이 너무나 쉽게 불어나는 장면을 보는 것 말고는 아버지에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출을 크게 받아서 요트 투어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트를 대출받아서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 다른 투어들한테 견제를 받을 텐데 망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조언 또는 경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원래부터 직원 자격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요트 한 대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자신의 요트가 생기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셨대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의 두세 배 되는 시간을 투자하며 이 사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죠. 그리고 요트 투어 사업을 시작하자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몰래 와서 요트에 낙서를 하려고 한다거나 고장을 내려고 한다거나 파손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요트에 머물면서 한시도 자리를 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견제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오직 자신의 성실함과 근면함 때문이라며 저와 오빠가 보여주는 다른 그리스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게으른 모습에 매우 실망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결국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아버지의 요트 투어를 도우며 살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더 만족도가 높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며 꿈없는 모습이라며 아버지는 그런 오빠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 오빠의 모습에 아들의 마음가짐을 바꿔보겠다는 것도 포기하셨고요. 하지만 저랑 오빠의 생각은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하는 이 요트 투어 사업 저희 남매가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있었죠. 아버지와 저희 남매의 생각이결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활, 아니 그냥 놀고 먹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가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내려왔고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고 직접 신청하지 않았냐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자신이 그걸 신청하셨노라 말씀하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어찌 되었던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인데요. 단순하게 빠릿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정말 안 되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뭐 별로 저항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놀고만 먹지 말고 외국어라도 배워라,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나중에 동양인 손님까지 요트 투어에 오면 그들을 만족시켜서 입소문을 내 동양인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듯한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해서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놀거리도 많고 또래의 대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냥 실컷 놀다 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미친 듯이 놀거리가 많다는 것에 더 흥미가 가기는 했지만요. 밤새 술을 마시고 한국 친구들과 실컷 어울리고 다가오는 남자 거절하지 않고 떠나는 남자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도 있었어요. 아버지께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약속했지만 속마음은 저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학교 생활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무조건 제가 인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한국인 친구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제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금세 떠나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 저는 그 어떤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새 술도 마시고 한국 남자와 데이트도 하겠다는 계획은 그저 상상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저를 보며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환학생 자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졌으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제가 생활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숨만 쉬다가 그리스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한국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야 했어요. 잠도 줄여가며 하루 종일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가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런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통했는지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한국인 친구들이 생기면서부터 말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갔습니다. 성취감이 무엇인지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취감이 너무나 큰 쾌감을 느꼈고 한국어를 더 잘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을 마시는 것도 포함되었고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저의 체력이 너무 좋다며 지치지도 않냐며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는 했습니다. 이마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놀고 마시려고 한국에 온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같이 놀던 한국인 친구들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랑 밤늦게 술도 마시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던 친구들은 알고 보니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저와 노는 시간도 만들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도 있었으며 그 사이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게다가 어떤 박람회나 외부 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을 일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고 잠을 줄여서라도 그런 곳에 가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하루에 일정이 빼곡했으며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종일 놀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 같았고 저는 놀기 위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와 쉬는 것 말고는 일체하지 않았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 알차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면 예외 없이 모든 친구들은 저와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준 제 모습이 정말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한심한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음날 이른 시간부터 일정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지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만 집에 가자는 말을 에둘러 저에게 체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나는 지쳐서 더 못 놀아 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성실한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철저한 계획 속에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인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니, 존경스러웠다는 감정이 들었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 같군요. 저랑 같이 어울려서 아주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신나게 술도 마시던 친구들은 1년 사이에 자격증도 따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모으고 그걸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쓰거나 학비에 보태는데 쓰거나 심지어 장학금을 받아서 원래는 학비를 낼 때 보태려고 했던 돈들을 그대로 또 자신에게 투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1년간 한국어 실력이 늘어난 것 그리고 주량이 늘어난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고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한다던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한국인 친구들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로 돌아가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니까 나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저 한국 친구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잖아요. 친구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저희 집보다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가난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나 열심히 생활하고 있던 것이죠. 한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리스에도 그렇듯 공무원 연봉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이기에
솔직히 너는 그래도 힘든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했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과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가봤을 때 제 발언이 경솔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공무원으로 30년만 근무해도 상당한 급여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그리스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미 그리스에서 괜찮은 사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매에게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성장시킬 여력과 체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왜 너희들은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지 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것인지 다그치고는 하셨는데 그냥 흘려듣던 말이 한국에 와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는 한국어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성실하고 많이 부지런하다는 것 말고는 제가 사업적인 역량을 키울 만한 능력을 배워서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온 그리스에서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제가 느낀 것, 제가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해서 한국으로 보내신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저는 물론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친구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 과정에 매우 충실했고 그 친구들이 여기 그리스에서의 내 입장이라면 충분히 사업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을 매일같이 학교 과제를 하면서 많은 분야에 대해 통찰력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나중에 어느 회사에 지원하든지 쓰일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느끼고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살아보기는 했지만 한국 대학생들처럼 성실하게 살지는 못했고 한국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도 키우지 못했으며 내가 스스로 뭘 하기에는 아직도 용기가 부족하다며 말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대학을 다니고 대학에서 열심히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다시 한번 한국으로 1년만 더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요트 투어 사업이 꽤나 침체기가 길었고 때문에 지금 저희 집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께 바뀐 딸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아버지도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여기서 든든하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돌아오라며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마음가짐도 바뀌고 뭘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생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리스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제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소수였고요. 하지만 먼 나라 한국에서는 저와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은 매일같이 그리스의 대학생들과 격차를 벌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째서 한국이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왔다는 것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더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국에 가서 술 먹고 나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해요. 봉사활동도 다녀보고 공모전에 참여도 해보고요. 많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도 배워서 오려고 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그리스 친구들이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고 한 명이라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한국에 가서 또 1년간 한국에서 지내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글을 쓸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